동서,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 무슨 술을 그렇게나 마셔. 어머님, 아버님 보시면 놀라겠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아세요. 제가 식사 전에 꼭 술 한 잔 하는 거. 아신다고? 네, 형님은 이번에 이 집 식구 되셨으니 아직 가족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죠. 제가 원래 활동적인 사람인데 육아 시작하면서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느라 우울증이 생겼거든요. 우울증? 진단서도 있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우울증 때문이라면 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술이라도 마시고 있어서 그나마 우울증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일상의 유일한 숨구멍이에요. 술 안 마시면 진짜 정신 나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혼자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렇게 모든 걸 술로 달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될 수 있어. 중독될 정도로는 안 마셔요. 저 직장인일 때는 더 많이 마셨는걸요.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긴 하셨는데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말리시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괴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술은 좀 줄이도록 해. 아직 애가 돌도 안 지났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면 아이를 어떻게 봐. 수유에도 안 좋겠구만. 모유 수유 안 해요, 저. 애가 제 모유만 먹으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분유만 먹이고 있어요. 모유 수유만이 문제가 아니겠구만 뭘. 술 마시고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술 냄새도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형님, 잔소리 좀 심한 편이네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이렇게나 많이 하시나? 아주버님 나중에 숨 막혀서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네요. 뭐?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런 걱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린 거야? 네, 걱정도 적당히 해야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아, 그래. 미안해.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신 거니 앞으로 조심하면 되죠. 아, 집에만 틀어박혀서 애만 보다 보니 개나 소나 날 만만하게 보네. 뭐라고? 아, 형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 동네 나가면 아줌마들이 제 얼굴 좀 안다고 저한테 꼰대 같은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말 한마디 잘 못 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백수 되니까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만만해 보인 게 아니라 다들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동서의 처지가 공감되니까 걱정해 주는 거지. 동서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로서 조언하는 거기도 하고. 형님도 나중에 임신하고 일 그만둬 봐요. 아줌마들 입 터는 게 걱정으로 들리나. 동서. 아유, 내 신세가 이렇게나 처량한 상태예요. 지금 일 다니고 있는 형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지금을 많이 즐기세요, 형님.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는데요. 이유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동서란 사람이 갈수록 쎄한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당시 동서는 육아 중이었습니다. 신혼 초라서 시댁에 갈 일이 많았는데 시댁에 모이기만 하면 동서는 새 식구가 된 저를 붙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어요. 항상 술을 달고 말이죠. 동서 말로는 아무도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모든 가족들이 동서의 지독한 술 타령을 많이 걱정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큰애야, 자니? 아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 자면 잠깐 거실로 나와 볼래? 아, 네. 우리 아들은 자고 있지? 네, 아까 전에 골아 떨어졌어요. 지방에 있는 저희 친정에서 운전하고 오느라 많이 피곤했나 봐요. 너도 피곤할 텐데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저는 괜찮아요. 조수석에 앉아있기만 했는데요. 조수석에 있는 것도 신경 바짝 쓰고 있어서 안 피곤할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작은 애 얘기 좀 해주려고 불렀지. 동서요? 너도 작은 애랑 한 번씩 마주치면서 느꼈을 거야. 지금 작은 애 상태가 어떤지. 아, 원래 작은 애가 엄청 잘 나가는 전자기업 직장인이었어. 아, 그래요? 그런데 애 낳고 애가 아파서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 일을 관두는 바람에 우울증이 왔거든.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집에서 안 하던 살림이랑 애만 보려고 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잖니.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동서가 그렇게 많이 속상해 했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아무도 작은 애 안 건들고 있단 말이야.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스트레스 좀 풀릴 것 같아서. 그래도 술 많이 마시는 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러다 정말 중독될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멀쩡할 땐 또 멀쩡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작은 애가 너한테 못난 소리하고 서운하게 해도 좀 참고 얼추 비위만 맞춰줘.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고맙다. 너한테 번거로운 일 시켜서 미안하구나. 혹시라도 작은 애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털어놔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린 동서가 마치 자기네로 시집온 탓이라고 생각하여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동서를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려고 했죠. 동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술을 마시더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런 동서를 조용히 지켜보니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동서가 같은 며느리 처지인 제게만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제 막 식구가 된 저를 챙기려고 하면 희한하게도 동서가 시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동서의 술주정이라 생각하며 시어머니께서 부탁한 대로 이해하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신이 난 채 전화가 온 겁니다. 며칠 후. 여보세요? 형님, 동서, 나한테 전화하는 건 처음이네.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제가 또 카톡은 했어도 전화는 처음이라 색다르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동서 목소리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죠. 가장 먼저 형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형님이 기뻐해 줄 것 같거든요. 뭔데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대출받아서 빵집을 차려줬지 뭐예요? 빵집? 네, 제가 너무 우울해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사실 형님이 우리 식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 우울증이 더 심해졌었거든요. 나 때문에? 형님 때문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원래는 형님 오기 전엔 제가 유일한 며느리라서 시댁 식구들 관심을 독차지했었거든요. 근데 형님 오고 나서는 식구들이 저보다 형님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심해졌나 보더라고요. 아, 그랬어? 식구들이 딱히 나한테 관심을 쏟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눈에는 동서를 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 같던데 뭘. 그래요? 아, 이래서 정신병이 문제인가 봐요. 우울증이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사람들의 진심을 왜곡한다니까요. 아, 그래. 어쨌든 지금은 오해 풀려서 다행이다. 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관심 주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술 줄이고 다시 열심히 사회활동 해봐.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대출받은 거면 나중에 그 돈 갚아드려야겠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가게 잘 되면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빌린 돈인데 갚아야죠. 저 안 떼먹어요. 안 떼먹을 사람인 거 알지. 난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돼서 두 분 경제 상황이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 알아도 제가 더 잘 알죠. 어쨌든 형님도 시간 나실 때 놀러 와요. 제가 식빵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조만간 들릴게. 개업 축하해. 땡큐요. 동서는 시부모님 돈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생활력을 드러냈습니다. 축하해 주러 갔더니 동서 표정이 많이 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의 저에 대한 시기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동서 하나 때문에 온 식구들이 신경 쓰고 속상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동서가 기운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동서, 오늘은 술 안 마시고 있네? 술이요? 원래 시댁 오면 밥 먹기 전에 항상 술 마시고 있었잖아. 아, 형님은 그때가 언제적이라고. 저 이제 우울증 다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이 맡겨놓고 밖에 일 다니니까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저는 일해야 하는 사람인가 봐요. 빵집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최근에 보니까 SNS에 조금씩 보이더라. 벌써 입소문 난 거야? 아, 제가 한때 SNS도 엄청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애 낳고는 칙칙하게 살아서 SNS 접었었는데 빵집 하면서 다시 시작했더니 인플루언서 친구가 축하한다고 홍보해줘서 좀 빨리 떴어요. 그랬구나. 잘 됐네. 축하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회생활도 마음껏 하고 돈도 많이 벌어. 네, 원 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머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형님 친정에서도 무슨 장사한다면서요? 우리 부모님도 동서처럼 빵집 하고 있어. 에이, 형님 친정네가 하는 빵집이랑 제가 하는 빵집을 비교하면 되나요? 형님 친정네 빵집은 시장 빵집이잖아요. 우리 친정 빵집이랑 동서 빵집이 어떻게 다르길래 비교하면 안 되는데? 형님은 자판기 커피랑 카페 커피랑 같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장사해보고 알게 된 점인데 이 장사라는 게 억지로 질질 끌고 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무슨 뜻이야? 이거 형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친정 빵집 얼른 문 닫아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문을 닫으라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즘 누가 시장빵으로 먹고 살아요? MZ세대 알죠? 걔들이 우리나라 미래이기 때문에 타겟층을 MZ세대로 맞춰서 장사를 해야 하거든요. 형님 친정네 같은 구식빵은 경쟁력 떨어져요. 저처럼 예쁘고 사진 찍기 좋은 빵을 팔아야 한다고요. 동서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세상에 빵 먹는 사람들이 MZ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친정 빵집도 매출 좋아. SNS로 홍보 안 했는데도 입소문 듣고 멀리서 사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 형님, 그것도 한때지. 그 사람들이 MZ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손님을 대상으로 빵을 팔려고 해요? 오래 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지. 그 젊은이들이 나이 들면 우리 빵집 찾는 연령층이랑 똑같아지거든? 어쨌든 저는 분명 조언했어요. 그 빵집 적자 나서 망하기 전에 장사 접으세요. 안 그럼 형님 지금 버는 돈 친정에 다 퍼다 줘야 할지도 몰라요. 이봐 동서. 아, 어머님 오셨다. 어머님, 제가 맘무스빵 들고 왔어요. 동서가 우울했을 때는 제 속을 은근히 긁는 것 같다고 해도 힘드니까 모난 말이 나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기쁠 때도 제 속을 긁으니 이건 그냥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갓 활기를 가진 동서의 기분을 망칠 수가 없어서 애써 무시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제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오랜만에 마주하는 자리였고 제가 출산 준비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들 찾아와서 축하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주로 아기 용품들이었죠. 그러나 이 기쁜 상황에서 또 초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겨우 빵 쪼가리 하나 챙겨온 동서였습니다. 출산 당일. 형님, 동서 왔어? 장사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네, 바쁜데 시간 내서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처 선물을 못 샀네요. 대신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빵 챙겨왔어요. 그래? 고마워. 이것도 정말 좋은 선물인데 뭘. 아, 그런데 모양이 원래 이랬나? 모양이 좀 이상하죠. 신경 쓴다고 썼는데. 저는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라서 실력이 부족했네요. 그래도 형님한테 주는 선물이라 제가 꼭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랬어?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아, 그런데 혹시 이쪽이 형님 친정어머니? 우리 엄마야. 인사해. 반가워요. 결혼식 때 보고 또 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한테 친정집 얘기 좀 들었어요. 시장에서 빵집 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빵집 하면 힘들지 않아요? 글쎄요. 빵집 장사도 워낙 오래돼서 이젠 그냥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딱히 힘든 건 없어요. 얼마 전에 빵집 개업해서 바쁘시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만 바쁜 게 아니라 제 가게는 오래돼도 바쁘고 정신 없을 거예요. 워낙 젊은 층에서 인기가 짱이라 가게 규모에 비해 매출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 빵집 관두시고 다른 장사를 하시는 건 어때요? 동서, 그런 얘기를 왜 해?
형님도 참 마음이 여려.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정신 차리고 고쳐주려고 해야죠. 뭐라고? 아니 얘가 왜 이럴까? 그만해라 작은 애야. 사돈댁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네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님 사돈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가족이 폭삭 망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기 싫어요. 동서 우리 부모님 장사를 왜 자꾸 망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집 가게에 단 한 번의 고비도 없었어. 겨우 시장 빵집 하면서 자만심이 너무 크시네. 동서 같은 빵집이라도 격이 다르다고 격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미안해. 동서가 원래 정신이 좀 아팠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네. 형님 미쳤어요? 지금 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 받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지. 제가 무슨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걱정도 못 해줘요? 걱정도 도가 넘으면 잔소리고 꼰대라고 동서가 동서 입으로 말했지 않나? 동서 지금 굉장히 선 넘는 거야. 뭐라고요? 아, 기가 막혀서. 얘가 왜 이러니? 그만 나랑 나가자. 아,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형님이 저한테 막말하잖아요. 저기요, 우리 딸이 무슨 막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말은 그쪽이 하는 것 같은데. 우와, 모녀가 아주 쌍으로 편을 제대로 먹었네. 뭐가 어째요? 얘가 진짜 미안해요 안사돈.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아직 아파서. 어머님 이건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알았어 너 할 만큼 했어. 일단 나와. 동서가 나가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동서가 준 빵을 던져버렸습니다. 동서만 신경 예민하고 아픈 거 아니거든요. 저도 출산을 앞둔 시기라서 예전만큼 인내력이 강하지 못했어요. 동서 때문에 속이 상한 나머지 죄송스럽게도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서의 관계를 눈치챈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꾸중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한없이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서방님에게 그 화를 전달했고 서방님이 동서 대신 제게 사과하며 동서를 통해서 사과와 동시에 축하 선물을 제대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출산 후 조카가 생기면 이런 기분이구나. 내 자식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나는 아들이라 그런가 딸 보니까 딸 갖고 싶다. 나중에 딸 하나 더 낳아요. 그러고 싶어도 와이프 얼굴만 보면 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지금 냉전 상태거든요.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한테 화냈다고 저한테 단단히 삐져 있어요. 미안해요. 괜히 저 때문에. 형수님이 뭐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우리 집 사람이 맞는걸요. 매번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봐주려고요.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형수님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우면서도 더 미안하네요. 그럴 거 없다니까요. 아마 제가 형수님 출산 축하 선물 자기더러 챙기라고 했다고 빈정 상해 있는 걸 거예요. 출산 축하 선물이요? 네,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지난번에 동서가 가져온 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요. 와이프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와이프 통해서 50만 원 보냈는데 사과도 하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했다고 하던데요. 했다뇨? 처음 듣는 소린데요? 처음 듣는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잠깐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보고 올게요. 짧은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서방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했습니다. 서방님이 좋은 소리로 돌려 말해 그렇지 결국엔 동서가 중간에서 서방님이 전화라고 했던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지만 사실 선물은 안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선물을 못 받아서 열받는 게 아니라 동서의 행동 때문에 열이 받쳤어요. 며칠 후에 서방님의 강요로 인해 된통 혼이 난 동서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자기 돈을 뺏긴 어린애처럼 엄청 빈정상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다음 날 형님 가만 보니 아주 욕심쟁이셨네요. 아, 애기 낳고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아 보여서 동생 부부 돈이라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아랫사람 돈을 그리 득달같이 차지하려고 한대? 형님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무리 직장 휴직 들어갔어도 그렇지. 저는 백수일 때 아랫사람 돈 넘보는 짓은 안 했다고요.
동서, 지금 착각하나 본데 난 동서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어이가 없네.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제가 더 황당한 건 그 돈이 안 오면 그냥 말뿐이었구나 하고 넘길 줄 알아야지. 그 돈을 끝까지 받으려고 내 남편을 종용했다는 게 웃긴데요? 내가 언제 종용했다고 그래? 동서야말로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돈 빼돌린 거 걸려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 할 수밖에 없죠. 형님이란 사람이 쪼잔하게 우울증 걸려서 힘겹게 일어선 동서의 돈을 뺏고 싶어요? 동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지금 누구보다 돈에 혈안된 사람은 동서 같은데? 이미 빵집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서 꼭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야 했어? 가로챈 거 아니라고요. 내 남편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 돈인데 가로채긴 뭘 가로챘다고 그래요? 가로채려는 건 형님 아니에요? 동서는 그 머리로 어떻게 애엄마를 하려고 그래? 동서 애가 엄마가 아닌 아빠를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그 빵집 동서가 잘해서 뜬 거 아니잖아. 거기 제빵사 관두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아니거든요. 내가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게가 그 정도로 성공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빵 만들 줄 안다고요. 그때 내가 선물로 갖다 줬잖아요. 아, 그 개밥이랑 구분 안 되는 빵.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 똥맛 같아 보여서 갖다 버렸거든. 뭐라고요? 그때 먹어볼 걸 그랬다. 그래야 지금 동서 실력에 대해서 제대로 비웃어 줬을 텐데. 아쉬워.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자기소개하는 거야? 야! 호! 이게 진짜! 웬만하면 그 돈 동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돈을 뺏어야 동서가 더 열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가질게. 고마워.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인 거 알았으면 그만하고 돌아가 봐. 지금 보니까 형님 본색이 이건가 보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죠. 그날 동서와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동서의 도전장이 살짝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서의 막말을 듣고만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했어요. 동서가 제 친정 엄마한테까지 예의 없이 굴었으니 더 이상 동서의 막장을 봐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긴장감이 흐른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서와 제가 잠시 휴전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등산 중 추락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저지만 동서 역시 눈에 띄는 행동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 지나고 아버님 기일이 다가왔어요. 동서가 그간 참았던 꼬라지를 다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 이틀 전. 큰애랑 작은애 둘 다 이리 와봐라. 내가 요즘 허리랑 무릎이 통 불편해서 장보러 못 나가거든. 돈 줄 테니까 너희 둘이서 시간 맞춰가지고 제사 음식 장 좀 봐와라. 네, 어머님. 문어는 안 사도 되죠, 어머님? 맞아. 문어는 얻을 데가 있어서 따로 안 사도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올해는 큰애가 있어서 작은애 혼자 장 안 봐도 되겠네. 저도 형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그래, 수고들 좀 해줘. 참 너희들 온 김에 국수 좀 먹고 가. 아침에 만들었는데 너희들 온다고 좀 많이 했거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어머님. 그럴까? 알겠어. 잠시만 있어 봐. 동서 언제 시간 돼? 나는 어차피 일 쉬고 있으니까 동서 시간에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어딨어요? 뭐? 뭐 하는 짓이야? 돈 10만 원이에요. 저 요즘 빵집 때문에 바빠서 시간 없거든요. 장 보는 건 한간 형님이 좀 하세요. 뭐라고? 돈 모자랄 것 같으세요? 저한테서 뺏어간 50만 원이랑 보태서 장 보면 넉넉 할 텐데. 동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머님 앞에서 며느리들끼리 사이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누굴 탓할 것 같으세요? 아픈 작은 며느리? 아닐걸요? 기세등등한 큰 며느리 탓할 게 뻔하지. 동서 원래 이렇게까지 진상이었어? 나 없을 땐 이 성깔 분출 못해서 어떻게 살았대? 알코올에 의존했던 게 동서 본색 표출할 데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성깔이 있다고 그래요? 나한테 푸느라 알코올이 필요 없어졌나 보네. 서방님은 어디서 이런 여자를 주워다 온 거래.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으셨구나. 형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른들 다 듣는 건 안 원한다며. 아니 진짜 보자 하니까? 너희들 뭐하니?
누가 소리 지르던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설마 다투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히 형님한테 어떻게 대들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럼 큰애가 큰 소리 낸 거야? 아, 어머님 사실은요. 어머님 너무 배고파요. 국수 다 되어 가요? 국수 다 됐지. 와서 젓가락 놓을래? 네. 저 꽃뱀 같은 년 꼬라지가 갈수록 더 심해지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던 동서는 그 말을 한 뒤부터 저를 괴롭히는 횟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가 너무 빨리 찾아왔지 뭐예요. 제사 하루 전날 저 혼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건너편으로 지나가던 동서를 발견했는데요. 매출이 뛰어서 번 돈으로 명품을 한가득 싸질렀더라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동서 뒤를 쫓고 싶어서 몰래 미행을 해버렸거든요. 동서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명품 자랑하는 걸 엿듣게 되었는데 글쎄 너무 센 찬스가 제 손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제삿날. 도대체 작은 애는 언제 도착하는 거니? 내가 다시 전화해볼게 엄마. 어머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빵집이 갈수록 더 인기가 많아져서 오늘도 손님들이 늦게까지 줄 서 있는 바람에 늦었어요.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어머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빵집 대출 돈은 안 갚아도 될 것 같다고? 예? 다 들었다. 이 썩으려나? 나랑 네 시아버지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마음 써줬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악마라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 아직 마음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 무작정 몰아붙이면 우울증 재발한다고요.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 이년아. 어머님! 억울한 척 연기 좀 그만해 동서. 시아버지 길 상 안 차린 건 100번 1000번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시아버지의 은혜를 기만하는 건 좀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이 또 절 모함한 거죠? 평소에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모함은 없는 사실을 떠벌리는 거고 난 엄연히 동서가 한 행동을 증거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렸는걸. 그 많은 명품백을 어디다가 꼭꼭 숨겼는지 모르겠는데 동서 실체 다 들켰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여보, 아무래도 나 형님이 꾸민 짓에 걸려든 것 같아. 저리 꺼져 괴물아. 뭐? 동영상 다 봤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원래 이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잖아. 아니라고. 내가 다 해명할게. 해명은 무슨 해명? 이미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 여보, 지금 저 여자 말 듣는 거야? 아무래도 동서한테 동영상을 보여줘야겠네. 끝까지 연기하는 모습이 더 꼴사나워지기 전에. 동영상 재생 후. 이걸 언제? 형님 이거 범죄예요? 왜 남을 미행하고 그래요? 몰래카메라 찍는 것도 다 범죄라고요. 억울하면 신고해. 어머님이 너 고소하면 네가 뱉어내야 할 돈이 더 많을 거야. 이 치사한 년, 이건 반칙이지. 그만해요 재수씨. 정말 실망이네요. 어떻게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걸 뒤에서 기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재수씨 같은 사람이 같은 식구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네요. 아주버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아주버님이 몰라서 그렇지. 형님은 저보다 더 심한 여자예요.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완전 막말 장난 아닌 여자라니까요. 당신 같은 여자 상대하려면 막말 안 하고선 못 베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실망이야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 욕보이는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아줄 줄 알았어? 안 돼 여보.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시기엔 아이한테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미안한데 우리 아이한테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 너 같은 괴물 엄마가 있을 바엔 차라리 새엄마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뭐? 내 새끼를 왜 남의 여자 손에 키워? 시끄럽다. 어디서 내 손주한테까지 그 더러운 기운 묻히려고 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보고 딸 같다고 했잖아요. 나 혈압 오르기 전에 저년 당장 집 밖으로 끌어내라.
나가 주시죠, 재수씨. 그래, 나도 오늘같이 중요한 날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제사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던가. 이거 놔! 잠시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쫓겨난 동서를 뒤따라 나온 저는 실컷 동서를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서가 오기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랑 동서 빵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빵집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걸로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제빵 자격증을 따놓고 나도 나중에 빵집을 차려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동서로 인해 친정 엄마한테 패 끼친 것 같다며 사과의 의미로 저를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구는데도 어머님이 당부하신 대로 참아주고 감싸 안으려고 했던 저에게 미안하시다고요. 아직 당장 진행된 사실은 아니지만 다시는 못 볼 동서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알려줬어요.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은혜를 입었다면 더더욱 말이에요. 얼마 후 네, 어머님. 제대로 벌 때까지 돈 보내지 말라니까. 뭘 또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 송금 방금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네가 통장 이출금 내역 핸드폰으로 문자 오게 해놔서 바로바로 뜨니까 좋네. 그쵸, 어머님? 엄청 편하죠? 대출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보냈어요. 작은 애는 장사가 잘 돼도 남는 거 없다고 대출금 못 갚는다고 그러던데 넌 장사 첫 달부터 이렇게 보내도 돼? 돈이 돼? 동서가 홍보를 잘 해둔 덕분에 장사가 잘 되네요. 그리고 동서는 어머님한테 애초에 빌린 돈 갚기 싫어서 돈이 없다고 한 거지 당연히 갚아야죠. 게다가 어머님도 대출받아 주신 건데요. 아이고 고맙다 그래. 고맙긴요. 당연한 걸.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네.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어머님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갚아드릴게요. 제 목표는 2년 안에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다 갚는 거예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무리 안 하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장사하느라 바쁠 텐데 끊자. 네 어머님 쉬세요. 그래 이게 정상이지. 고마워할 줄도 알고 빌린 돈 어려워할 줄도 알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